놓치지 말아야 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스픽스가 콕 집어드립니다. 스콕스. 네, 제 앞에 시사평론가 중에 가장 완벽한 김성한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저는 김민아입니다. 뭘 완벽하다 그래요. 그냥 완두콩이라 그래. 완두콩, 완벽한 완두콩 김성한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완벽해봐야 초록색 동그란 거. 완벽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네, 칭찬하는 사회가 돼야죠. 여기서 좋죠. 남을 너무 많이 헐뜯어가지고 뭘 헐뜯었다 그래 우리가. 있는 거 그대로 얘기했지. 있는 그대로 헐뜯어가지고 참 네. 헐뜯을만 하니까 헐뜯죠 뭐. 네. 그게 더 미문가 봐. 미움털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단단히 미움털이 바뀌어서 좀 네.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힘드네요. 네, 힘든 사람들. 일단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드디어 민정수석이 맞아요. 부활했습니다. 네, 부활해가지고 발표할 거라고 어제 아침에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그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요즘에 인사 발표할 때 계속 직접 와가지고 그러게요. 얘기도 했고 했는데 아무튼 그 광경을 신문들이 오늘 일면에 좀 전했는데요. 아마 그리울 거야.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서울중앙지검장 발표하고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지. 아, 옛날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지금 나와서 그걸 흉내내는 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비슷하게 뭐 비슷한 분위기로. 근데 일면을 쭉 봤는데 네. 일단 뭐 크게 쓴 신문들이 있고 약간 그래도 옆으로 치워놓은 신문들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한겨레 일면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민정수석의 검찰 출신, 야당, 사정기관 장악용 그냥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네.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 쭉 드려온 건데 이 기사의 내용이나 뭐 이런 거는 뒤에도 쭉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일 것 같다, 일면은.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개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얘기에 주목한 신문들도 있었습니다. 가령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사법 리스크 방어용으로 뭐 일종의 법률 지원단 같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겠다.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용도로 민정수석실을 활용하지 않겠다. 이걸 강조하면서 저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때 질문을 2개 받았거든요. 네. 2개 받았습니다. 왜 지난번에도 2개 받고 이번에도 2개 받아? 2개가 가이드라인이야? 뭐야? 그러게요. 3개는 받아야지 그러면. 3세 번은 받아야지 왜. 좀 더 받으면 안 되나? 진짜. 왜 그러지? 기자들한테 미리 공지했을 거 아니에요.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실 쪽에서. 아, 오늘 질문은 받긴 받되 2개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지 아니면 뭐 즉석에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저도 질문할래요. 이렇게 하는 기자가 있어야지. 근데 대통령이 말을 시작할 때 시작을 하기 직전에 질문을 2개 정도 받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2개.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알기로 SBS 기자가 했는데 네. 손 들고 물어본 거예요. 민정수석을 검사 출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특검법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특검법안이나 이런 것도 통과되고 해서 이거가 관련돼서 방어용이다라는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나한테 있다면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다. 약간 이거는 민정수석이 답변할 일이지만 내가 우선 답변을 하자면 그래서 이게 무슨 방어용이 아니다. 요걸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사정기관 장악과 관련돼서는 뭐 국민을 위한 거다. 사정기관 장악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민심 청취를 자기가 하는데 거기 왜 국민을 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민심 정치를 잘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민심 정치를 잘하면 국민의 이득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죠. 국민이 민심을 그동안 안 들었기 때문에 민심 정치를 잘해서 제가 정치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걸 내가 많이 잘 들으면은 아니 무슨 조선시대 왕도 아니고 잘 들으면 국민의 복리가 증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될 것이냐 과연. 근데 아무튼 동아일보 요게 이 말에 주목하고 있고 조선일보도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여주시면 조선일보도 이 말에 주목하고 있어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풀겠다. 왜 두 신문이 여기에다만 주목했을까? 그렇죠. 있다면 내가 풀겠다. 근데 또 두 신문이 주목한 의미나 결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조선일보는
확실히 이 말에 주목한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주목했을까? 이 말을 해석을 하려고 주목을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 3면으로 바로 넘어가서 조선일보 3면 보시면 이 말은 이런 의미다. 네. 제목을 보시면 예. 윤석열 대통령 예. 디올백은 수사협조 해병대원 특검은 조건부 수용 밝힐 듯. 네. 이게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거는 대통령이 스스로 푸는 거다. 그러니까 아마도 민정수석은 쓰지 않고. 그건 뭐 사실은 우리 생각엔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밝히고 나면 민정수석은 아무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겠죠 설마 그렇진 않을 텐데. 설마 그렇지 않겠지. 근데 이 내가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내가 푸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기자회견 9일 날, 그러니까 9일이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에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밝힐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기사도 보면 윤 대통령이 우선 디올백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뭐 전망하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매정하게 박절하게 뿌리치지 못한 거 아쉽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잖아요. 그걸 거론하면서 이 40총선 이후 검찰은 최근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김 여사에 대한 소환 방문 서면 조사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검찰 일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좀 더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 조선일보는 계속 해병대원 특검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 해병대 쪽에서는 최해병 특검법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들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여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치 진영이 일방적으로 사법 체계와 상권 분립을 무력화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렵다 하면서 최상병 죽음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성역은 없지만 이를 빙자한 헌법 질서 훼손 시도를 대통령이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할 때는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렇게 기사가 전하고 있어요. 이 뒷부분에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특검이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온러비 특검 이후에 13차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특검을 보통 하는 경우가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이 돼 있는 일, 그 측근과 관련돼 있는 일일 때 주로 이제 특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권 여당한테는 엄청난 악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용을 하기 때문에 특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야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여권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심이 악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야?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게 뭐라고? 뭐 사법 체계와 상권 분립을 무력화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럼 여권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냥 무력화 안 되는 거잖아. 자기들이 난 싫어, 우린 죽어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례를 들지? 아니 그리고 지금도 무력화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권 관계자의 이 얘기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유리한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서 무식한 얘기예요. 상권 분립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국민이 선택을 해서 국회 300명이 다 국민의힘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그러한 국회에서 예를 들면 대법원장을 이 국민의힘의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다 보장이 됐다면 상권 분립은 훼손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구분을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웃긴 얘기고 사법 체계라는 것도 사법 체계를 어떤 권력이 정해져 있는 법적인 법 조문을 뭐 예를 훼손한다든지 제도를 무력화해가지고 막 거슬러가지고 억지 판결을 내리게 강요했다든가 이러면은 사법 체계가 훼손된 거지만 지금 절차를 어겼습니까 누가? 절차를 어긴 것도 아니고 법을 처리한 거지 않습니까? 법을 처리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말든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재의결을 할지 말지를 또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잘못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자기가 대선 후보 시절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그랬잖아. 지금 특검 도입한다는데 사법 체계를 그러니까 훼손하고 헌법 질서 훼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법 체계와 삼권 분립은 지금 무력화된 적이 없고 헌법 질서가 훼손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이 여권 관계자가 네. 아주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렇게 가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가려는 것 같은데 이 과연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이 민정수석 요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보세요.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임명을 했지만 비록 요 무슨 뭐 최상병 특검법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이런 거는 내가 수사는 잘 하시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조정해 주시면은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시면은 내가 그건 수용하겠고 지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구심을 털어버릴 수 있을 거냐 지금 그럴 정도의 문제가 지금 아니다. 아이, 뭐 그동안에 보수신문에서도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민심 청취만 할 거면 감찰이나 사정 기능이 없는 민정수석을 부활할 거라면 민정수석을 검사 출신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당장 동아일보도 일면에 아까 그렇게 썼지만 사법 리스크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주목을 했지만 바로 넘기면 3면에다가 제목을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심 듣는다며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 야당 특검 전국 대비용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은 그렇잖아요. 자기 시선을 저렇게 객관적인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그걸 그대로 그냥 담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동아일보가 우리가 칼럼도 소개해드렸고 사설도 소개해드렸고 지금 민정수석 그 부활하는 거는 타당성이 없다. 진짜 민심 청취가 목적이라 그러면 민정수석 아니고도 다른 시민사회 속으로도 얼마든지 민심 청취할 수 있고 굳이 검사 출신 그것도 자기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민정수석실 개편할 필요도 없는 거다.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민심 청취용이라면서 저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동아일보의 불편한 시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사도 보면 민심 청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들었지만 신임 수석의 검찰 조직을 꿰뚫고 있는 김 전 차관이 임명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 의도라는 의심도 계속되고 있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각종 수사로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네. 공직기관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각각 공직감찰과 법무검찰 인선에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야권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우려를 의식을 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했고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기관 업무, 법률 업무를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당성을 강론을 했는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 기사에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검증도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회전문 인사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는 데다가 법률비서관실의 경우에는 대통령실 업무나 부처와 관련된 법률사항 검토, 사면, 복권 등의 업무를 다 하고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는데 민심 청취나 여론 동향은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동욱 행정안전부 대변인 즉 비검사 출신이 임명된 거 맞아요. 민정비서관에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 밑에 있는 하나의 비서관에 불과하고 그렇지. 공직기강이랑 법률비서관 둘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씩 있는 비서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민정비서관은. 그러니까 이게 뭐 민심 청취를 위해서만 이렇게 개편한 거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뉘앙스고 다만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은 아직까진 신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썼지만 그럼에도 사정기관 관련 보고 업무를 공직기관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일정 부분 담당해온 만큼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장악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사검증, 법률검토, 민심청취의 기능이 합쳐진 민정수석실이 최상병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등 각종 특검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 네.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까 윤 대통령 발언 소개할 때 그게 왠지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이 맞는 나라입니까? 아니 그리고 검찰 출신 법률가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 요거에 대한 반론이 뭐가 있냐면 첫째 법률가 출신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검사입니까?가 있어요 지금 반론이. 그렇지 변호사도 있고 법률가가 판사도 있지. 그렇죠. 법률가가 해야 되는 업무라고 인정한다면 법률가라는 것은 다 검사입니까? 검사만 법률가입니까? 그치. 요 반론이 있을 수가 있고. 그치. 그래서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가급적 검사 출신을 안 썼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째 법률가가 해야만 법치주의에 맞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법률가가 무슨 만능이야. 뭐 여기 그러니까요. 갖다 끼고 저기다 갖다 끼게. 그러니까 행정부를 포함해서 모든 어쨌든 국가의 운영이라는 건 다 법치주의에 맞게 돼야 되는데 법률가가 해야만 법치주의에 맞게 되는 거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법률가가 해야죠. 그러면 국정원장은 누가 했죠? 뭐 국정원장도 법률가가 해야 되고 박지원 원장은 법률가인가? 다 법률가가 해야죠. 그러면 법률가가 아닌 사람은 시민권이 없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국정원은 그러면 뭐 법률가가 다 국정원장 했던 건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도 국정원장 법률가 임명 안 하지 않았어? 법치주의 국가를 위해서 무조건 법률가가 대통령을 해야죠. 그러면 그 밑에 기획조정 역할은 검사한테 맡기더라. 그래서 이게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같은 면에 아마 법무부가 받던 인사검증 대통령실로 무게중심 옮길 듯 아마 이런 기사도 있을 텐데 예.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동안 민정수석을 없앴기 때문에 그렇죠? 인사검증 관리단입니까?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관리단. 예. 이걸 법무부에 설치했던 거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뒷조사 등의 잔재를 청산하겠다 이러면서 민정수석실 폐지했고요. 법무부는 한동훈 전 장관 취임 직후인 그해 6월 인사정보 한 달 뒤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총괄했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자료를 수집해 넘기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검토해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된 겁니다. 근데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과 검사 3명이 배치됐고 야당은 한 전 장관에게 막강한 권력을 맡긴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아실 거예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 학폭 논란 벌어져가지고 물러나고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파킹 의혹으로 낙마하는 그 유명한 후보자 있잖아요.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그냥 패싱하고 자기 멋대로 나간 분이 있잖아. 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부실검증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왜 그러면은 제대로 된 검증 안 하느냐 그랬더니 한동훈 전 장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길 뿐 판단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발을 쏙 빼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민정수석실이 신설된 데다가 2차 인사검증을 맡아왔던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민정수석실로 이동하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법무부 밑에 인사정보검증단을 둘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근데 그냥 민정수석실로 갖고 와버리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또 앞에 해놓은 얘기가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로 법무부에다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고 칸막이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과거와 같은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한동훈 장관이 그려놨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없애진 못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그런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뭐 도대체. 하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가지고 패싱하는 거야. 던져놓으면은 민정수석실에서 뭐 거기 특감반 운영할 수도 있고, 그건 사실 외부로 공개 거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스물스물 아마 소식이 흘러나올 거야 바깥으로.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다 하면 그만이거든. 어차피 공직기강이나 이런 데서 감찰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우리 그 어렸을 때 그거 알아요? 이렇게 앞통수 이렇게 탁 때리잖아요. 네, 뒤통수도 탁 때리잖아. 네. 앞뒤통수 한꺼번에 다삭 이렇게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일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탁탁. 당하셨나요? 뭐- 하셨나요? 뭐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아. 앞뒤통수를 동시에 다닥 이렇게 맞는 걸.
저도 갑자기 많이 그 생각이 네. 드네요. 안 맞아봤어요? 늘 맞고 있죠. 네. 때린 거 아니야 혹시? 학폭 아니야? 아닙니다. 네, 저 늘 맞기만 하고 네. 맞아도 한 마디도 못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닌데 무슨 얘기야? 엔진 크기가 다른데 내가 맞으면 또 몰라도. 덤프 트럭이 아무리 커도 네, 공사판 가면 네, 야, 너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를 넘기면 앞으로 민정수석이 어떻게 되냐? 사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민정수석은 뭐냐? 그러면 왕석의 왕수석. 그렇지 저렇게 100명까지 막 조직이 늘어나고 커지는데 모든 정보 막 다 휘두르고 있는데. 그렇죠. 왕수석 떠오르는 김주현, 검찰 인사 수사 조율 요직 거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지 않아도 앞에 쭉 말씀드린 요 내용 보면은 야, 그럼 민정수석이 존재감이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건데 그렇죠. 김주현 전 차관의 이력을 봐도 거기에 딱 맞더라. 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왕수석이라고 불리는지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사정정보, 민심, 검찰 인사, 공직 인사, 세평 검증 등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쥔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니까 명실상부한 왕수석으로 자리매김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그러니까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청와대와 대검의 소통 채널인 법무부 검찰국장 근무 경험을 갖춰 이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실상 이 법무부 이름을 빌린 검찰 인사하고 다 그렇죠. 청와대 대통령실하고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했다는 거예요. 검찰 인사, 수사기관 보고 및 조율을 직접 해보고 받아보고 중간에서 조율하기도 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장악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이원석 검찰총장,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27기인데 사법연수원 9기 선배다. 그러니까 18기죠. 한 법조인은 김수석에 대해서 기존 관리가 아니라 사안을 원점에서 생각하고 근거 법령이 뭔지 또 이를 어떻게 검토해 나갈지에 대해 배울 점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하고 인연은 좀 별로 또 없다 그러네요. 그렇죠. 직연에 대해서 좀 동아일보가 써놨는데 네. 사실 쭉 읽다 보면은 직연이 있는 건지 없는 것에 가까운 것 같고 그 대구의 뭐 초임 검사 때 뭐 옆에 있었고 이런 정도지 사실 직연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렇죠. 윤 대통령보다 기수가 지금 5기수가 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는 어떨지 나이는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이 더 많을 거야. 구수했으니까. 구수해가지고 이게 기수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딱 가면은 아 짜세 지금 똑바로 수사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야 선배님 좀 좀 잘하자고요. 선배님 수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불편한 관계인데. 범인 잡겠습니까? 그러면 불편했을 텐데. 근데 여기 이 기사에 주목이 되는 게 김주현 수석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도 근무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 수석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안동지청장일 당시에 송지검장은 안동지청 평검사로 근무했다. 그러니까 지청장일 때 송경호 검사는 평검사였던 거예요. 이후 송지검장은 김 수석이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바로 옆 부서인 형사기획과 검사로 일했고 김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일 당시 특별수사 1부 검사로 배치되며 특별수사에 본격적으로 입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인연이 많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직속 선배이거나 직속까지는 아니어도 관리하는 밑에 있던 검사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민정수석 인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총지휘하는 송지검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리고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검찰 인사에도 김 수석이 당연히 조언을 하게 될 것이다. 검찰 인사의 김 수석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돼 있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뭐 스타일상 검찰 인사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송경호 지검장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충돌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이 맞다 그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임 민정수석은 결국 윤 대통령의 눈과 귀로 기능하며 3기 대통령실 체제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그런데 앞서 이 김대기 이관섭 체제에서는 국정기획수석이 왕수석이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국정기획수석이. 그러면서 정무수석실이 지금 선임수석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의 권한이 이렇게 커졌으면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정무 라인과 민정수석 라인의 관계나 우위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지켜볼 문제다. 지금 이게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비서실 있고
그다음에 정책실 있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비서실장 말고는 민정수석이 최고가 되는 거네. 실질적인 권한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조직도는 그렇게 되는 거지. 명목상으로는 정무수석이 지금 정무수석을 선임수석으로 해놨다는데 그게 사실 근데 지금 냉정하게 봐서 정무수석이 선임수석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질 수가 있는 구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실세는 지금 누구냐? 민정수석일 거다라고 이 기사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힘이 안 실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도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중앙일보 3면 보여주세요. 중앙일보 3면 보시면 대통령도 보세요. 총선 낙선 이원모 재발탁 윤 대통령 최측근 다시 용산으로인데 네. 다시 용산으로에 어디로 갔느냐? 이원모 비서가 지난번 출마한 거잖아요. 네, 낙선했잖아요. 네, 그렇죠. 용인에 출마했다가. 그렇죠. 용산에 있다가 뛰쳐나와가지고 원래 인사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네. 뛰쳐나와가지고 낙선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용산으로 걷어들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부하죠. 그런데 어디 배치했느냐? 공직기강 비서관에 지금 내정했다는 거예요. 공직기강 비서관 어디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민정수석 밑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공직자 감찰이나 이런 거 한다고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아끼고 아끼는 또 복심이자 후배를 민정수석실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은 힘이 어디로 실리겠느냐? 민정수석에 실리는 것이고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중앙일보도 사실은 요거는 소개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우리가 윤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지? 어떻게 선후배 관계가 어떻게 되지? 그랬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선배일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기사 보면 사법연수원은 5기소 선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지현 신임 이제 민정수석이 네. 벌레가 날아다녀가지고 제가 잡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는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김수석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후배로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온 사이래요. 서울대 법대 윤 대통령이 2년 선배니까 그 술 많이 사줬겠는데? 많이 먹었겠는데? 젊었을 땐 그랬을 텐데 아마 중간에 한번 사이가 틀어진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고 시간이 될래나? 네. 깜짝 놀랐어. 지금 이제 막 말하고 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날벌레가 다니는 거예요. 네. 김민하 평론가가 우리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잡아. 아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상당히 민첩하게 했습니다. 네. 저 앞에 사체가 네. 널브러져 있어. 상당히 민첩한 손돌림으로 했는데 네. 중앙일보를 봐도 이렇게 돼 있어. 중앙일보에도 이 김주현 전 차관 김주현 수석은 주로 대국회 업무, 인사, 예산, 정책 등 법무 검찰행정에 정통한 소위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역대 검찰 출신 민정수석 대부분이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이었던 점과 대비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법조계에서는 민정수석의 기획통을 발탁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곧 있을 검찰 인사를 제일 중요하게 고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네. 총선 참패로 검찰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인사권으로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두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총장도 용산과 소원해줬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심사가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대통령이 이런 기사에서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의도하는 거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향신문 3면 보여주세요. 제목에다가 써놨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얻는 거 본인 관련 수사 통제 거야국회 견제다. 결국은. 이 기사 보면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 부활로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3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라고 지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수사 중이지만 김 여사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컨트롤하는 민정수석을 통해 관련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그리고 양분남, 그러니까 고검장 출신이죠. 민주당 광주 서울 당선인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 수사나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 방탄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확고하게 친윤 체제로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신과 김 여사를 향한 특검이 가동될 경우를 대비한 방어 목적이란 분석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겠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이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뒤에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수사 정보 수집을 통해 국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흥미롭습니다. 네, 네. 여소야대 전국에서 거부권에 더해 민정수석이라는 국회 견제 수단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이 국회를 이렇게 겨눌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거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를 명목으로 정보경찰 보고서 등을 활용해 정적의 약점을 수집해 논란이 됐다. 한 검사 출신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경찰을 활용한 캐비닛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민의힘 누구 의원이 돈 얼마를 받았다, 혼외자가 있다 등 이런 비정보로 컨트롤하기가 제일 쉽다. 이걸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으면 여당 의원들도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그 옛날에 이런 소문이 많았어요, 사실. 옛날에 어떤 여당 의원이 한나라당 시절 이런 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면은 뭐가 있나? 뭐 꼬투리 잡혔나? 국정원이 나섰나? 민정수석이 나섰나? 뭐 이런 거. 우리 혼외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검찰총장. 그건 이제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런 춤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일명 찌라시 증권정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찌라시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뭐 혼외자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누구누구랑 사귄다더라, 불륜이다. 그래요? 뭐 누가 얼마를 받았다더라, 뭐 어떤 기업하고 어땠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안 받아볼 거라고 생각해요? 다 받아보지.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누굴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자기들은 안 만들었다 하겠지. 그런 것도 있다. 네. 사실은 과거에 일부 또 그런 일이 밝혀지기도 했고, 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기밀스럽게 움직였을 때 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었어요. 야, 비밀 요원이셨어요? 증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검찰, 경찰 뭐 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정보도 딜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비밀 요원이셨다. 그래서 제가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내밀한 것들은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한겨레 3면에서도 하고 있어요. 한겨레 3면 보면은 한겨레 3면 제목이 최상병 김건희 사법 리스크 커지자 민정수석 카드 꺼냈나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쭉 가면서 사법연수원 18기고 검찰총장보다 9기수 선배고 위계질서가 엄격하기 때문에 검찰 통제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고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우려가 나온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방의 한 부장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실질적으로 사정기관을 관장하고 수사 내용을 미리 받아보는 역할도 민정수석이 하게 될 거다. 헐. 이렇게 우려를 했고 아주 수사 내용을 다 보고받는다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부장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과거의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관계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 같다.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도 힘을 많이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4면 보시면은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일을 할 분이 그러면 멀쩡한 분이냐? 올드보이 왕수석, 세월호, 국정원 수사 개입, 정치검사 꼬리표. 이분이 또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멀쩡한 우리가 멀쩡하게 또 이렇게 평가해 줄 만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이거야. 올드보이의 귀환. 그렇죠. 네. 검찰 내부 평가가 그렇대요. 올드보이의 귀환이고 그리고 왕수석으로 군림하면서 검찰을 관리 통제할 것인데 이미 전력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에 관련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4년에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해경 1, 2, 3 정장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업무상 광주지검에서 수사할 때.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2014년 11월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예. 이 과정에서 당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꾸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 의혹을 수사를 했지만 이 혐의가 공소장에 결국 반영이 되기는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황교안 전 장관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거고요. 예. 이것도 흥미로운데 이것만큼 흥미로운 얘기. 김주현 수석은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팀에 각종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근데 이때 수사팀장이 누굽니까? 윤 대통령은 당시 특별수사팀을 이끌다 지시 불이행 등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예. 변호인을 통해 검사 징계이에 황교안 장관, 김주현 검찰국장은 외압의 당사자다. 자기가 그러면은 외압 자기를 한 사람이야. 손본 사람이잖아. 그렇죠.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오잖아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10년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이게 정치 수사라는 야당의 반발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기소한 한명숙 2차 사건의 경우에 최종 유죄 판결이 났지만 예. 이 역시도 수사 착수 과정의 문제점 등 때문에 정치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앞서 이제 어쨌든 국정원 사건 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한 법조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댓글 사건 때 외압은 법무부 장관 참모인 검찰국장으로서 한 일이라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또 다른 법조인도 애초부터 초대 민정수석으로 김수석이 내정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통 라인으로서 그 당시에 검찰국장이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청와대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니까 윗선이라고 불었는데 자기가. 근데 이 사람은 검찰국장이 자의로 뭔가를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럴 사람은 아니고 청와대의 지시를 검찰국장을 통해서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큰 책임은 없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인지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니 뭐 것인지. 대학 때 2년 후배라서 친했다며. 후배가 배신하는 것만큼 또 열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보십시오. 그러네. 그러나 이제 와서 뭘 푼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상황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이력을 가진 분이 지금 민정수석으로 가면은 본질이 뭐 바뀌어가지고 다른 걸 하는 겁니까? 네. 그걸 잘 모르겠다. 네, 아니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는 가운데 네.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사설도 그러니까 지금 좋은 얘기는 거의 없어요 사설에. 맞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다른 데도 사설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거는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민정수석 부활, 민심 청취인지 사정 장악인지 지켜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 보고 있거든. 그렇죠.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지. 민정수석 부활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가지고 제발 좀 국민의 민심 들으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기자들 만나서도 들을 수 있고, 언론인들 만나가지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국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데 굳이 민정수석을 부활해 하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했어. 우리가 민심 청취인지 사전 장악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야. 근데 여기에 동아일보의 짜증이 좀 묻어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언론 사설이나 주변으로부터 민정수석직을 다시 만들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으나 언론 사설은 대체로 대통령실의 사정기관 장악을 우려해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한 분명히 거야. 사설에서 우리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사설을 따랐다고 합니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신문 안 보는 거야? 아니 이 신문뿐만이 아니라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 민정수석 환영한다고 한 신문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설도 무슨 일을 벌이는지 그냥 안 봐도 비디오거든. 그렇죠. 대부분 다 사설이 그렇다. 그냥 이렇게 전해드리고 사설을 뭐 다 말씀드리기에는 앞에 기사 내용에서 다 설명드렸기 그러게요. 때문에 마지막 문장 한 장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특검 민정수석 부활하는 게 사법 리스크 대응하기 위해서 아니냐 이렇게 질문받고 제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할 문제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이래요. 스스로 공개적으로 약속한 말이니만큼 믿고 지켜보겠다. 민정수석도 가감없이 민심을 전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아 일해야 할 것이다. 이 약간 성명서 같아. 좀 뭐 그런 분위기겠죠 아마. 그래서 민정수석 똑바로 안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똑바로 하시기 바라고. 이제 큰일 났어 동아일보. 똑바로 안 한 것 같으면 맨날 이제 후드를 깔 거야 아마. 뭐 다들 뭐 그럴 분위기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못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얘기가 그냥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8면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8면 보시면은 갑자기 영수회담 비선 논란이 불거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 인터뷰를 한국일보 인터뷰를 저희가 보여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이게 무슨 의도로 왜 나온 건지 모르겠어 갖고 말씀은 못 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어제 이제 이 함성득 교수라는 분하고 임혁백 교수라는 분하고 그렇죠. 공관위원장 했던. 그렇죠. 양쪽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사실 영수회담의 메신저였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터뷰를 한 게 어제 한국일보 기사에 실렸는데 예. 이 얘기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 왜 논란이 되고 있느냐? 이 기사 내용을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함성득 교수를 시켜가지고 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접촉을 해봐라고 하면서 영수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뭘로 설득을 했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는 좀 이재명 대표 말도 많이 듣고 해야 되지 않겠어? 총리 인사 추천하려면 추천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도에 경쟁을 해야 되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분은 쓰지 않을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나 원래 이재명 대표 만나고 싶었는데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부부 동반으로 그거 같이 사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부부 동반으로 골프도 치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뒤집어졌다. 난리가 나서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로 기사를 쓰고 있다. 동아일보 보면 동아일보 이면 보여주세요. 당원들이 윤 대통령 탈당하라고 막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기사를 쭉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함성득 교수가 친분이 있다라는 대목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며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인연이 있는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얘기가 오늘 사설이나 기사로 보면은 비선 논란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때 비선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로 가면서 이게 적절한 방식이냐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사설에서도 막 지적을 해요. 네, 맞아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상한 윤이 회담 풍경.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하는 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함원적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목욕탕도 뭐 같이 가서 만나는 사이였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임 교수는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동반 모임도 갖자고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더라 막 이렇게 하는데 제일 당원들이 열받는 게 그건가 봐. 차기 대선 경쟁자가 될 인사를 비서실장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별도로 반박하지 않았대요. 이런 비선은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비선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 인터뷰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막 때려잡는 정권이 아무 조치도 안 한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 안 했다는 거야. 거기에 국민의힘 일부 지지자들이 당 게시판에 대국민 사과에 인색했던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는 너무 굴욕적이라는 글을 올리고 있대요. 그래서 하여튼 어느 게 진짜 대통령의 모습이야 헷갈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비선 논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 주변에 이런 비선 자처하는 메신저 자처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거 자칫하면 이거 큰 사고 터져 이렇게 조선일보가 경고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기사 추천만 하고 끝낼게요. 경향신문 사면 마지막에 경향신문 사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신문 제목만 한번 보여주시고요. 경향신문 사면을 한번 보여주고 최상병 사건 기록 이첩한 날 임성근, 김계한 3분간 비밀 통화했다. 요거 한번 기사 한번 보시고요. 한겨레 이면 보여주세요. 한겨레 이면 보시면 윤일병 사건이라고 과거에 있었죠. 윤일병 사건 유족들이 박정훈 대령이 있었으면 군인 죽음 은폐 안 된다라고 해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의미심장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 가는데 네. 네, 아마도 무슨 지금 일이 있는가 봐요. 저는 일단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 네, 이어지는 네, 아니 우리 어차피 끝내야 돼요. 끝내가 그렇죠. 제가 잠깐 끝났다가 다시 들어오면 하니더라도 네. 일단 끝내야 돼요. 그렇죠. 빨리빨리 여기까지 가시죠. 하고, 지금 네. 시간이 빨리 쫓겨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아였고요. 네, 저는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